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는 단연 금리입니다. 경기 불황에 고금리까지 겹쳐 한 달 한 달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용등급이 좋다는 이유로 해서 뭐 저금리를 준다고 주는 게 4% 정도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5%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금리 부담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회사들도 여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엔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4대 은행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도 못 받는 부실 대출, 이른바 무수익 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2,700여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 8,900여억 원으로 27.3% 급증했습니다. 특히 기업 부분의 증가세가 가계보다 두드러졌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급증해 올해 3분기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1,21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4% 늘었습니다. 고금리 한파는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고금리가 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물론 민간 소비 심리의 발목을 잡아 내년 경제 성장률은 2% 수준에 머물 걸로 전망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형국이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거고, 뭐 추가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이제 부동산 리스크로 더 둔화가 된다면 저희 경제에 타격이 있을 걸로. 문제는 고물가가 이어지는 한 당장 금리가 내려가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IMF는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하보단 추가 긴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빌렸던 2,500만 원을 포함해 3천만 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권모 씨. 소득이라고는 아이 돌보는 일을 하며 받는 돈이 전부인데 매달 빚을 갚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죽으라고 벌어갖고 돈이 뭐 여기 저기 뭐 이렇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생활이 전혀 안 돼. 쌀 팔 돈도 없어요. 결국 2달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채무 조정을 신청했지만 빚 갚기 어려운 건 여전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나 웬만하면 말하기 싫은데 그냥 좀 도와달라 했더니 한 달을 도와준대요. 그래 추석 전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079조 8천억 원. 가계부채가 6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6조 1천억 원 늘어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큰 위기가 없는 이상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액수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못 갚는 일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권 씨처럼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올해 7월까지 10만 7,400여 명으로 이미 지난해 1년 신청자의 78%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 중엔 월 소득이 300만 원 넘는 사람도 11%나 됩니다.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낮아지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부채를 갚을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고. 이번 달 역시 가을철 이사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연이어 올리고 있어 가계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서울 강북구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작년 초만 해도 32평형이 11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곳입니다. 최근 같은 평형이 경매로 나왔는데 최저가가 7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앞서 2번의 경매에서 9억 원대에 나왔는데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팔겠다는 부동산 매물은 쌓여가는데 사겠다는 문의는 거의 없습니다. 싼 거는 9억, 또 8억 9천에도 있어요. 거래는 아주 금매 아니면 안 돼요. 거래가 끊긴 건 서울 다른 지역도 비슷합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은 약 8만 건, 한 달 새 7천 건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는 238건으로 2016년 5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낙찰률은 26.5%입니다.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4채 중 3채는 최저가에도 산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셈입니다. 금리도 높고 지금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례보금자 이론도 이제 뭐 마감을 했고 내년에 또 다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
과열됐던 분양시장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9월 청약 경쟁률이 14대 1을 기록했던 서울 상도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하면서 현재까지도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2%, 76%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반면 아파트 전세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고금리 탓에 대출 부담을 진 내 집 마련보단 전세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데다 빌라의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해 아파트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올 초 5만 5천 건이었던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건으로 줄었고 전세값은 2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고 집값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캡슐도 안 하고 담보대출도 지금 줄이려고 그러고 연말부터 내년 초쯤 되면은 하락세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도.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역시 올해는 각종 규제 완화와 대출 증가로 전국 집값이 반등했지만 내년엔 2% 내외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